태호와 윤 형사는 같은 경찰서 유치장으로 끌려 들어갔다. 윤 형사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회장님,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납니다. 태호는 벽에 기대앉은 채 그를 노려보았다.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시킨 대로 다 했잖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끝낸 게 뭐가 있어? 윤 형사의 얼굴이 굳었다. 김단희와 백진주가 증거를 너무 많이 확보했습니다. 증거는 사람이 만드는 거야. 태호는 흐트러진 옷깃을 바로잡았다. 없애면 없는 게 되고 바꾸면 다른 사람이 범인이 되는 거지. 윤 형사는 철창 밖을 확인했다. 비자금 장부까지 넘어갔다면 뇌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장부가 진짜라는 걸 누가 증명해? 강 실장이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태호의 입술이 비틀렸다. 그놈은 배신자야. 배신자라도 원본이 있으면. 원본은 아직 내 손 안에 있어. 윤 형사의 눈이 커졌다. 김단희가 가져간 게 원본 아닙니까?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무릎을 천천히 두드렸다. 김단희가 가진 건 사람들 눈에 보여주기 위한 장부야. 그럼 진짜 장부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알 필요 없어. 윤 형사가 태호에게 다가갔다. 지금은 저도 같은 배를 탔습니다. 착각하지 마. 태호가 낮게 말했다. 넌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야. 윤 형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회장님이 빠져나가도 저는 버릴 생각이군요. 살고 싶으면 내 몫부터 해. 태호는 철창 밖에 있는 경찰을 바라보았다. 밖에 나갈 방법을 만들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겁니다. 그러니까 장부가 필요해. 윤 형사는 태호의 얼굴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계산을 읽었다. 무슨 생각이십니까? 장부 주인을 바꾸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요? 태호는 차갑게 웃었다. 이미 준비된 놈이 있잖아. 아델 저택에서는 현준이 거실을 오가고 있었다. 정나는 소파에 앉아 태호의 체포기사를 확인했다. 현준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경찰에. 정난의 얼굴이 굳었다. 변호사는 뭐래? 단순히 뇌물 거래로 신고한 게 아니야. 현준은 정난을 바라보았다. 7년 전 사건의 최삼식 대표 사건까지 다 드러날 수 있어. 정난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삼식 사건까지. 윤 형사가 증거를 조작한 정황도 나왔대. 정난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러다가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끝나게 둘 수 없어. 내 아버지는 이미 경찰에 잡혔어. 그래서 제가 움직여야죠. 정난은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현준아, 이제 그만해. 또 그 말입니까? 태호가 널 비자금 책임자로 만들려고 했잖아. 그건 아직 확인된 게 아니에요. 수첩에 내 이름이 있었어. 현준은 어머니의 손을 떼어냈다. 김단희가 만든 자료일 수도 있어요. 너 정말 아직도 그 사람을 믿어. 믿는 게 아닙니다. 현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버지가 무너지면 저도 끝나니까 지키는 겁니다. 왜 내가 끝나? 회장 선거가 코앞이에요. 그 자리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어. 현준은 시선을 돌렸다. 회장 자리를 놓치면 제가 살아온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정나는 현준을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너는 태호 아들이 아니어도 너야. 현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 말을 이제 와서 믿으라고요. 현준아. 평생 박태호 아들로 살게 해놓고. 현준이 정난에게 다가갔다. 이제 친아버지가 따로 있으니 다 잊고 새로 살라고요. 정난은 대답하지 못했다. 현준은 차갑게 웃었다. 전 그렇게 못합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태호 측 변호사였다. 현준은 전화를 받고 짧게 대답했다. 곧 가겠습니다. 정난이 물었다. 어디가? 아버지 면회요. 나도 갈게. 현준은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면회실에 들어선 태호는 수의를 입고도 여전히 회장처럼 행동했다. 그는 현준과 정난이 앉기도 전에 말했다. 비자금 장부를 써야겠어. 현준의 눈빛이 굳었다. 정난이 유리병 너머 태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야? 김단희가 가져간 장부를 가짜로 만들어야 해. 이미 수사기관에 들어갔어. 그래서 진짜가 따로 필요해. 현준이 물었다.
진짜 장부는 어디 있습니까? 태호는 현준을 바라보았다. 내가 찾아야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옥 집사. 정난의 얼굴이 굳었다. 옥 집사가 가지고 있다고. 그 여자가 집을 나가기 전에 서재 금고를 건드렸어. 현준은 태호를 노려보았다. 확실합니까? 내가 모를 것 같아. 태호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옥 집사가 가져간 원본을 되찾고 김단희가 가진 장부와 받고. 정난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증거인멸이야. 지금 와서 겁나. 윤 형사까지 잡혀갔어. 윤 형사는 입 다물게 하면 돼. 어떻게? 태호의 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현주는 태호를 바라보다 물었다. 장부를 바꾸면 아버지는 빠져나옵니까? 증거가 없으면 못 잡아. 그 다음은요? 무슨 뜻이야? 회장 선거. 태호의 표정이 굳었다. 현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장부를 되찾으면 저를 회장 후보로 확실하게 밀어주십시오. 정난이 현준을 돌아보았다. 지금도 그 얘기야. 현주는 어머니를 보지 않았다. 태호는 짧게 웃었다. 내가 그걸 해내면 생각해보지. 현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또 생각만 하겠다는 겁니까? 태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나 해. 아버지. 이 박태호가 나서서 해결할 테니까. 태호는 현준을 향해 손가락을 들었다. 넌 장부만 가져와. 현준은 유리병 너머의 태호를 오래 바라보았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를 지키려 했지만 태호는 여전히 그를 부하처럼 대하고 있었다. 정난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못하겠어. 태호가 소리쳤다. 오정난. 당신 때문에 현준이까지 감옥 보내게 둘 순 없어. 저놈이 내 아들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정난의 얼굴이 굳었다. 현준도 태호를 바라보았다. 태호는 자신의 말이 어떤 상처를 건드렸는지 알지 못했다. 현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부는 제가 찾겠습니다. 정난이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현준아. 대신 이번에는 약속 지키세요. 현준은 태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저를 또 버리면 그때는 제가 아버지를 끝내겠습니다. 태호의 눈빛이 변했다. 현준은 먼저 면회실을 나갔다. 정난은 아들을 따라가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태호는 혼자 남은 자리에서 낮게 웃었다. 현준이 결국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 같은 시각 단희와 진주는 경찰 조사실에서 윤 형사의 진술서를 확인하고 있었다. 윤 형사는 아직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단희는 수사관에게 물었다. 태호와 윤 형사를 같은 유치장에 넣은 건 아니죠? 처음 입감 과정에서 잠깐 마주쳤지만 지금은 분리됐습니다. 진주의 표정이 굳었다. 그 짧은 시간에도 말을 맞췄을 수 있어요. 대화 내용은 확인 중입니다. 단희는 윤 형사가 조작한 수사 기록을 펼쳤다. 7년 전 김명의 사건, 삼식 사건, 증거 분실과 참고인 진술 번복까지 같은 이름이 반복됐다. 이 사람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 수사팀 전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주가 한 장의 서류를 집었다. 이 압수물 인계 기록. 왜요? 윤 형사 서명이 아닙니다. 단희가 서류를 확인했다. 서명은 윤 형사의 이름으로 돼 있었지만 필체가 달랐다. 진주가 말했다. 누군가 윤 형사 이름으로 증거를 가져갔어요. 그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단희는 7년 전 경찰 출입 기록을 살폈다. 옥 집사님이 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태호 집을 드나들던 전직 경찰. 진주가 기억을 더듬었다. 서 반장. 그 사람이 윤 형사보다 먼저 태호 일을 처리했어. 수사관은 이름을 적었다. 현재 소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단희와 진주는 경찰서를 나왔다. 한 선생과 옥 집사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옥 집사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물었다. 회장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진주가 차에 타며 대답했다. 한 선생은 단희의 표정을 살폈다. 태호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단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비자금 장부를 노릴 거예요. 옥 집사의 얼굴이 굳었다. 원본이 제게 있다는 걸 알겠군요. 집사님이 서재 금고를 열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옥 집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원본은 제게 없습니다. 단이와 진주가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옥 집사는 한 선생에게 시선을 돌렸다. 문 선생님께 넘겼습니다. 한 선생이 대답했다. 며칠 전부터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주가 물었다. 어디에요? 저도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이의 눈빛이 굳었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한 선생은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태호가 절 의심할 경우를 대비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아직은 아닙니다. 단이는 한 선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까지 못 믿습니까?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한 선생은 조용히 말했다.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위험해집니다. 옥 집사가 한 선생의 팔을 붙잡았다. 이제 말씀드려요. 한 선생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송근태 씨에게 맡겼습니다. 진주의 눈이 커졌다. 현준 씨 친아버지에게요. 태호가 가장 의심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단이는 생각에 잠겼다. 현준이가 알게 되면. 그래서 근태 씨에게도 장부의 내용을 전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옥 집사는 불안한 얼굴로 말했다. 현준 씨가 태호 편에 있는 한 위험합니다. 진주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현준 씨가 아버지한테 장부를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을 거예요. 단이가 말했다. 근태 씨에게 연락해야 해. 한 선생은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송근태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진주는 불길한 표정으로 한 선생을 바라보았다. 직접 가봐야겠어요. 한편 유나의 집에는 진주와 유나, 영실이 마주 앉아 있었다. 영실은 삼식이 남긴 편지를 품에 안고 있었다. 진주는 유나가 제출할 진술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대로 경찰에 제출하면 돼. 유나는 서류를 보지 않았다. 내가 진술한다고 달라질까? 태호가 돈을 주고 내 아버지에게 죄를 씌운 걸 인정하면 수사가 달라져. 그럼 나도 처벌받겠지. 거짓 진술을 했으니까 책임은 져야 해. 유나는 진주를 노려보았다. 결국 나더러 감옥 가라는 거네. 피하지 말자는 거야. 넌 언제나 쉽게 말해. 진주의 얼굴이 굳었다. 쉽지 않아. 넌 그래도 내 편이 있잖아. 유나는 단이와 민준, 한 선생을 떠올렸다. 나한테는 아무도 없어. 영실이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있자녀. 유나는 손을 빼냈다. 영실의 얼굴이 무너졌다. 유나야. 엄마는 아빠 편이잖아. 그 사람은 네 아버지여.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 인생까지 망치겠다는 게 엄마야. 영실은 두 손을 모았다. 유나야, 이제 제발. 유나는 고개를 돌렸다. 제발 그 박태호 집구석이랑은 연을 끊어. 그만해. 그 사람들이 너 살려줄 것 같으냐. 영실은 울면서 딸에게 다가갔다. 이제 엄마랑 같이 경찰서 가자. 싫어. 다 말하고 벌 받을 건 받자.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는 맨날 벌 받으래. 유나야. 내가 왜? 유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태호가 시켰고 윤 형사가 꾸몄고 다들 나를 이용했는데 왜 나만 벌 받아야 해? 진주가 일어섰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자는 거야. 넌 빠져. 최유나.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진주의 얼굴이 굳었다.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내가 계속 진실이니 복순이 떠들지만 않았어도 나는 돈 받고 끝낼 수 있었어. 내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들고. 그래. 영실이 딸의 팔을 붙잡았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유나는 영실의 손을 뿌리쳤다. 아니. 그녀는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나는 엄마랑 연을 끊을 거야. 영실의 눈이 커졌다. 유나야. 이제 난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어. 유나는 준비해둔 가방을 들었다. 영실이 현관 앞을 막아섰다. 어디 가려고? 내 인생 살러. 태호한테 가는 거냐?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주가 그녀의 앞에 섰다. 태호는 유치장에 있어. 그래도 그 사람은 빠져나올 거야.
빠져나오면 다시 널 이용할 거야. 내가 이용할 수도 있어. 진주는 유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유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다고 믿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비켜. 태호가 내게 주식을 받아오라고 한순간부터 넌 이미 버리는 패였어. 닥쳐. 그 사람이 너한테 약속한 자리도 돈도 다 빼앗길 거야. 유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진주의 어깨를 밀었다. 내가 뭘 알아. 나도 똑같이 이용당했으니까 알아. 진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박태호는 자기가 잡히면 널 공범으로 만들 거야. 유나의 입술이 굳었다. 그때 유나의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태호의 변호사였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진술서를 회수하고 홍영실명의 주식 원본을 가져오십시오. 따르지 않으면 최유나 씨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갑니다. 유나는 메시지를 감추려 했지만 진주가 화면을 보았다. 진주가 말했다. 봐. 유나는 휴대전화를 움켜쥐었다. 회장님이 날 필요로 한다는 뜻이야. 아니. 진주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널 범인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야. 영실이 유나의 팔을 붙잡았다. 가지 마라. 유나는 눈물을 닦았다. 나한테 선택권 없어. 있어. 진주가 진술서를 집어들었다. 지금 경찰서로 가. 유나는 한동안 진술서와 휴대전화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러나 결국 가방을 들었다. 미안한데. 영실의 손이 떨렸다. 유나는 문을 열며 말했다. 난 아직 끝낼 수 없어. 영실은 딸을 따라가려 했지만 진주가 붙잡았다. 제가 데려올게요. 혼자 보내면 안 돼. 진주는 곧바로 유나를 따라 나섰다. 유나는 집 앞에 세워진 검은 차에 올라탔다. 진주가 번호판을 확인하고 다니에게 위치를 전송했다. 차는 아델그룹이 소유한 외곽 연수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현준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호가 변호사를 통해 전달한 지시는 분명했다. 유나가 가져올 30명의 주식과 옥 집사가 숨긴 장부를 교환하라는 것이었다. 현주는 주머니에 든 태호의 수첩 복사본을 만졌다. 아직 아버지를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물러설 수도 없었다. 유나가 차에서 내렸다. 현주는 그녀의 가방을 바라보았다. 주식 가져왔어. 유나는 가방을 품에 안았다. 먼저 약속해. 뭘? 태호 회장이 빠져나오면 내 자리 보장해줘. 현준이 비웃었다. 아직도 그 사람 약속을 믿어. 당신도 믿으니까 여기 온 거잖아. 현준의 얼굴이 굳었다. 유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우린 똑같아. 뭐? 박태호한테 버려질 걸 알면서도 매달리는 사람. 현준은 유나에게 다가갔다. 말 조심해. 왜? 유나는 가방을 더 강하게 움켜쥐었다. 당신이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거 들킬까봐. 현준의 눈빛이 달라졌다. 누구한테 들었어? 유나는 그 반응을 보고 멈췄다. 진짜였어. 누구에게 들었냐고. 현준이 유나의 팔을 붙잡았다. 유나는 손을 뿌리쳤다. 태호 회장 변호사가 통화하는 걸 들었어. 현준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했는데? 문태진 친자 문제가 터지면 내 이름으로 장부를 정리해야 한다고. 현준의 손끝이 떨렸다. 유나는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정보의 무게를 깨달았다. 당신도 태호 회장한테 버려지는 거야. 현준은 유나의 가방을 빼앗으려 했다. 그때 진주가 두 사람 앞에 나타났다. 그 가방 내려놔. 유나가 놀라 돌아보았다. 너 여기까지 따라왔어. 진주는 현준을 바라보았다. 태호가 무슨 지시했어? 상관하지 마. 비자금 장부를 찾으라고 했지. 현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주는 한 발 다가갔다. 그 장부 이미 다른 곳에 있어. 어디? 말해도 당신은 태호에게 가져다 줄 거잖아. 백진주. 그 사람은 당신 이름으로 비자금을 정리하려고 해. 현주는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못했다. 진주가 말했다. 이제 선택해. 무슨 선택? 회장 자리를 지키겠다고 태호 죄까지 떠안을지. 진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니면 처음으로 내 인생을 지킬지. 현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연수원 안쪽에서 남자들이 나타났다. 태호 측 변호사와 함께 온 사람들이었다. 변호사가 현준에게 말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뭡니까? 주식과 장부를 회수한 뒤 두 사람을 경찰에 넘기십시오. 유나의 얼굴이 굳었다. 두 사람. 변호사는 유나와 진주를 바라보았다. 주식 절도와 비자금 장부 조작 혐의로 신고가 들어갈 겁니다. 유나는 뒷걸음질 쳤다. 회장님이 날 신고한다고. 필요한 절차입니다. 유나의 얼굴이 무너졌다. 진주는 예상했다는 듯 현준을 바라보았다. 맞지? 현준의 주먹이 굳어졌다. 변호사는 서류를 내밀었다. 박현준 부회장님은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현준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비자금 장부 관리 책임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적혀 있었다. 현준의 눈빛이 굳었다. 이게 뭡니까? 회장님께서 이미 승인하셨습니다. 왜 제 이름이? 회장님이 빠져나오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 나는?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현준은 서류를 구겨버렸다. 내가 대신 감옥에 가라는 거군. 부회장님, 아버지가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까? 회장님께서는 아들을 위해 결단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준은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태호가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던 순간도 후계자로 인정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모두 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나고 있었다. 현준은 변호사를 노려보았다. 가서 전해. 무슨 말씀을? 내 이름으로 장부를 만들면. 현준이 서류를 변호사 얼굴 앞에 던졌다. 진짜 장부를 내가 직접 경찰에 넘기겠다고. 진주와 유나도 놀란 얼굴로 현준을 바라보았다. 변호사가 신호하자 남자들이 현준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현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손대지 마. 회장님 명령입니다. 이제 그 사람 명령 안 들어. 현준은 진주에게 고개를 돌렸다. 장부 어디 있어? 왜? 이번에는 내가 먼저 찾을 거야.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현준은 떨리는 손으로 태호의 수첩 복사본을 꺼냈다.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죄 전부 걷어낼 거야. 그 시각 단이와 한 선생은 송근태의 작업실에 도착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서랍과 책장이 뒤집혀 있었다. 한 선생이 장부를 숨긴 금고를 확인했다. 금고 문은 열려 있었고 원본 장부가 사라져 있었다. 단이의 얼굴이 굳었다. 근태 씨는 어디 있어? 한 선생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액정에는 마지막으로 촬영된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다. 송근태가 누군가에게 장부를 넘기는 모습이었다. 단이가 사진을 확대했다. 장부를 받은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다. 옥 집사였다. 한 선생의 표정이 굳었다. 옥 집사님이 왜? 그때 단이의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옥 집사가 보낸 짧은 문장이었다. 장부는 박태호에게 넘기겠습니다.